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2에서 통합과학 2에서 1단원 1단원이 뭐예요? 우리가 일단은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완자 기반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완자 교재에 있는 사람들은 완자 참고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지질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질 시대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통합과학 원에서 그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약 한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걸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요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얘네들을 나누게 되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때 이제 나누게 되는 게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뭐 고생대, 중생대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생물계의 큰 변화와 그 다음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에요. 이때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니? 이걸 우리가 뭐를 통해서 화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니? 물론 이것도 이제 화석이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합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해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저 화석에 대한 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화석.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화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 화석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화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자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치? 자, 언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고 보통 얘는 어디에서 그죠? 퇴적암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생물의 뼈나 아니면 발자국, 뭐 흔적, 뭐 생물이 뚫은 구멍, 뭐 규화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런 거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종류의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라는 것이 있고, 그치? 시상화석이라는 거는 그 생물이 살았던 생성 당시의 환경을, 표준화석이라는 거는 생성 당시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시들이 여기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들을 나와 있는 애를 당연히 이거 외워줘야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간단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그치? 자, 화석이라는 거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치? 자, 그 생물이 살았던, 그치? 어, 유해나, 그치? 아니면 흔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어디, 그죠? 퇴적암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뭐 퇴적암 말고 뭐 변성암, 뭐 그다음에 화성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은 열이나 압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이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퇴적암이 되는 거고 보통 이런 퇴적암들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요런 것들에 주로 남아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 유해나 흔적이라고 했는데, 그치? 요 흔적에 뭐 거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발자국이라든지, 그치? 이 생물들이 뚫었던 구멍이라든지, 그죠? 뭐 기어다니는 흔적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니? 과정들은 자 일단은 뭐 해야 되겠어? 생물이 죽어서 땅에 묻혀야겠지? 그죠? 근데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그냥 묻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빨리 묻혀야 돼. 이게 천천히 묻히는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얘네들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석화 과정이라는 것들을 지니게 돼요. 그치? 화석이 되는 과정들을 지니게 되고, 자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위로 솟아오르죠. 뭐 융기라고 합니다. 땅이 솟아올라요. 그래야 겉으로 드러나야 얘네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땅 속에 계속 묻혀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죠? 얘네가 겉으로 올라와야 이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지? 그런 조건들을 한번 보면, 그지? 화석이 자, 만들어지는 게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자, 보는 것처럼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빨리 매몰되어야 되고 화석화 작용을 거쳐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얘네들이 뭐야?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그지?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뼈 같은 데 얘기하는 뼈나 껍질 같은 거. 그 다음에 자, 얘네가 빨리 매몰돼야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이제 이런 화석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석에는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시상화석, 표준화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통 우리가 보통 화석 얘기하면 표준화석을 많이 얘기하지만 시상화석도 만만치 않게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주변의 환경, 그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예시로 드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이제 산호나 고사리 같은 애들, 뭐 조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 갯벌에 있지, 그죠? 바다일 거고, 그죠? 얕은 바다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지? 지금도 조개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상화석으로 될 수 있는 애들은 현재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했던 생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매우 길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무데나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조개가 지금 뭐 여기 저기 뭐 숲에도 있고 뭐 바위 속 바위에도 있고 뭐 도시 한복판에도 있고 이러면 내가 조개를 발견했을 때 거기가 도시 한복판이었는지 뭐 숲이었는지 바닷속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렇진 않죠. 조개는 지금도 어디 얕은 바다나 갯벌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분포하는 면적이 좁아야 돼요. 특정 환경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개 화석이 발견됐을 때 그게 지금 어떤 환경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치? 뭐 고사리라든지, 고사리는 이제 언제 온난하고 따뜻하고 습하고 그런 육지,
지금도 고사리는 그런 이제 산 속에 그죠? 가면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 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호. 산호는 얕은 따뜻하고 현재도 얘는 따뜻하고 온난한 바다에 얕은 바다죠. 따뜻하고 온난하고 같은 얘기구나. 얕은 바다에 주로 있죠. 그 다음에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조개 해서 얘도 얕은 바다나 갯벌 같은데, 그지? 그래서 뭐 참고로 얘기를 하면, 그지? 지금 뭐야? 에베레스트장? 말도 안 나와. 히말라야 산맥. 이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가면은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 여기 꼭대기 가면 조개 껍데기가 발견이 된대. 조개 껍데기 화석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예전에는 바닷속이었다는 얘기지. 그런 거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지? 우리가 그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 그게 어떤 시대에 살았던 건 애들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얘는 그 시대에만 살았어야 돼. 그래서 생존 기간이 좀 짧았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분포 면적은 굉장히 넓었겠죠. 여러 군데서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 분포 면적은 넓었고, 뭐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이제 특징이 되는 게 이제 종류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고생대에 살았던, 그 다음에 뭐 중생대에 살았던, 그지? 그 다음에 신생대에 살았던, 그지? 이런 애들 우리가 예시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고생대의 대표적인 이제 생물로 살았던 생물로 삼엽충이라든지 갑주어르라든지 그 다음에 완종류라든지 방추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림 좀 잘 봐주시고, 그림이 예전에 나오던 그림 교과서가 이제 바뀌면서 그림들이 여기 예를 들면 갑주어라든지 오씨 나 이 그림은 뭐 처음 봤어. 완종류도 이런 이게 새로 또 발견된 화석인지 뭐 예전에는 그림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제 그 화석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이걸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중생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룡이겠죠. 그다음에 암모나이트 같은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신생대는 화폐석이라든지, 그다음 매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화석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신생대에 가면 여기에 최초의 인류도 요때 이제 출현했기 때문에 뭐 인류의 화석이 발견된다. 그럼 뭐 이것도 여기에 해당을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요 얘기가 특히 여기 있는 요 얘기가 요게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얘네가 이제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대표적으로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디 요렇게 생존 기간하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데, 자, 어디에서, 그치?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시상화석이 되는 거고 여기가 표준화석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니? 자, 시상화석은 오랜 기간, 현재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자, 뭐는 분포 면적은 좁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 표준 화석은 넓은 지역에 퍼져 사는데 생존했던 기간이 짧았다는 거야. 여기서 생존 기간이라는 게 얘들아 어떤 뭐 아까 우리가 뭐 조개 봤는데 뭐 조개 한 마리가 몇천 년, 몇만 년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조개라는 애들이 그치? 어, 유지됐던 기간 그 개체는 죽더라도 다른 또 조개들이 계속 그 자손이 막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막 은행나무 이런 걸 뭐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마 지금 은행나무가 그치? 그 몇천 년, 몇만 년을 계속 거기 살았던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 은행나무라는 그 종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는 얘기겠지. 그죠? 여하튼 이제 화석 관련해서 이제 요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니? 라는 건데, 자, 뭐, 그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 특히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상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성 시기, 요거는 뭐를 표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진화 과정, 그죠? 당연히 더 오래된 애가, 그지? 더 오래된 애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무척추 동물, 척추 동물, 양서류, 파충류 요런 이제 순서들을 우리가 그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과거 대륙의 이동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환경이라든지 어디가 바다였는지 어디가 육지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뭐 정리하는 정도로만 한번 봐주시면 될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생성 당시의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이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니? 그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성 당시의 환경, 그지?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생성 시기라고 합시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뭐 선캄브리아 때인지 고생대인지 중생대인지 신생대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화 과정 당연히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요 순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대륙의 이동 이 대륙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땅덩어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이 요런 범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 대륙 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요렇게 깨졌다고 쳐봐. 요렇게 멀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현재는 요렇게 두 대륙이 이렇게 멀어졌어. 근데 이때 요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이 여기랑 여기에서 발견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A라는 대륙과 B라는 대륙은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뭐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이제 환경들이 이제 어떻게 됐었는지. 그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예전에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뭐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가 옛날엔 바다였다고 했지. 그 다음에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지?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 이제 어, 따뜻한 지역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산호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이제 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화석에선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지?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시대들을 이런 화석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를 지질 시대를 구분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럼 지질 시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쭉 가서 언제까지, 현재까지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얘네를 구분할 때, 그지? 어디, 거의 대부분은 뭐야? 이렇게 선캄브리아 때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생대라든지, 그 다음에 중생대라든지, 그 다음에 신생대라든지,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성캄브리아 때는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이때는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고생대부터는 뭐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고생대 이전 시대는 뭘 알기가 좀 어려워. 화석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통틀어 다 성캄브리아 때라고 하는 거야. 성캄브리아가 뭐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기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네들로 나눠서 보는데 자 여기 참고로 얘네 그 연도 정도를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구 탄생한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46억 년 전이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되는데 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를 뭐 다 디테일하게 알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략 여기 고생대는 대략 자 5.5억 년 중생대는 대략 2.5억 년 신생대는 대략 0.5억 년. 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돼. 뭐 저걸 구체적으로 뭐 5.39억 년 뭐 이렇게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치? 그래서 요렇게 나눠진다. 그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자, 이 성캄브리아 때 얘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성캄브리아 때 같은 경우에는 그치? 알기 어렵다고 했어요. 왜? 화석이 별로 없어. 그치? 화석이 별로 없습니다. 왜 화석이 별로 없냐? 그치? 일단 생물 개체 수도 이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부분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됐잖아. 화석이 만들어졌다 했어도 지금까지 이게 지금 고생대가 5.5억 년이니까 그 한 6억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이 6억 년 동안 그게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지. 그죠? 그동안에 지각 변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래서 남아있는 화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알기가 좀 어려워요. 대체로 우리가 성캄브리아 때는 이제 뭐 온난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질 시대는 요렇게 된다. 그리고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까 우리 어디 갔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계의 큰 변화나 그 다음에 대규모 지각 변동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상대적 길이는 뭐 요렇게 됩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요거 한번 볼까? 문제에서 요런 문제들 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봅시다. 오케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지질 시대를 한번 여기 이제 화석, 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밑에 써 있네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화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 가나다라마는 이제 지층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한번 나눠보자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그지? 두 시대로 한번 나눠본다면 우리가 요 구분하는 기준은 시작과 끝이 많이 몰리는 대로 찾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죠.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생물들이 끝나고 시작하는 게 요 다와 라 사이에 많이 몰려 있잖아. 이게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다와 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구분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 B나 아니면 요 D 같은 애들은 B나 D 같은 애들은 그죠? 현재까지도 남아 있네. 그죠? 두 시대에 걸쳐 가지고 그지?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뭐가 되겠어? 시상화석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요 A나 아니면 E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가나다 여기를 뭐 중생대라고 할까? 요 위에를 신생대라고 할까요? 중생대하고 신생대 요렇게 그러면 자 중생대에만 나타나는 거잖아. 누구하고 A하고 E는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C하고 F 얘네는 어때? 신생대에만 나타난 거잖아. 이런 애들도 신생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구분하는 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같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뭐 문제 나와 있는데 자 문제 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봅시다. 여기서 자 여기다 한번 볼까? 자 지질 시대에서 나타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걸 화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것 그런 걸 뭐라고?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화석은 그 지층이 생성된 뭐를? 시기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지? 그리고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지층의 생성 환경과 생성 시기, 그 다음에 진화 과정, 기후 변화 같은 것들. 그죠? 자, 그리고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지질 시대라고 한다. 가끔 문제에서 여기를 지구가 탄생하냐 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후부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틀린 얘기지 당연히. 생명체는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질 시대에 구분하는 기준, 이 자, 화석으로부터 알아낸 아까 구분하는 기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 생물계의 큰 변화. 그지? 또 하나는 대규모 지각 변동 이런 거라 그랬지. 그래서 구분했더니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요렇게.
그 다음에 자, 화석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퇴적암은 퇴적암 자체는 지층은 될 수 있어도 이거 자체가 화석은 아니죠. 그치? 뭐 공룡의 뼈라든지, 그죠? 배설물이라든지, 그죠? 똥 싼 거, 그지? 그 생물이 땅에 뚫은 구멍이라든지 흔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해라. 화석은 주로 퇴적암에서, 그죠? 쌓여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지. 맞는 얘기고요. 그치? 자, 생물의 유해나 사체나 흔적, 이 땅 속에 느리게가 아니지. 빠르게 매몰돼야 되지. 빠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일부 화석을 통해서 자, 지층이 생성된 시기, 그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어. 그런 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화석이 생기는 과정인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 속에 묻히고, 그지? 퇴적물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지? 뭐가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적되는 경우는 보통 바닷속에서 퇴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지? 그런 이제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그지? 가라앉아 있다가 나중에 땅 밖으로 나와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융기한다고 합니다. 땅이 위로 솟아오르는 걸 융기한다고 해요. 융기한 후에 침식을 받으면서 이제 화석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석에는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고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지? 자,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그지? 환경을 알려주는 게 뭐야? 그게 시상 화석이죠. 자, 생존 기간이 짧고 그럼 그 시대에만 살았다는 거잖아. 그게 뭐야? 표준 화석이죠. 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 표준 화석이죠. 그 각각의 시기를 대표하는 화석들이죠. 산호, 고사리, 조개 같은 애들은 뭐야? 대표적인 시상 화석입니다. 자, 표준 화석을 옳게 연결한 건 뭐냐? 공룡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야? 중생대에 살았던 애죠. 삼엽충은 고생대. 신생대는 매머드. 여러분들 그 뭐야? 중생대 있잖아. 중생대는 공룡하고 암모나이트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신생대는 매머드하고 화폐석. 이게 화폐처럼 생겼다는 건데 얘들아. 매머드는 그렇다 치고, 그치? 화폐는 당연히 최근에 썼겠지. 인류가 쓴 거니까. 그러니까 신생대야. 이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고생대라고 해 모르겠습니다. 그치? 다시 중생대는 공룡하고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매머드하고 합해서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고생대다. 그렇게 보면 돼. 자,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자 육지였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니? 공룡. 오케이. 공룡 육지에 있었겠죠. 산호는 바다, 삼엽충도 바다, 암모나이트도 바다, 고사리, 습한 육지에서 매머드, 코끼리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 있잖아, 그지? 이런 애들은 우리 육지였겠죠. 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게 뭐냐? 그지? 화석의 급격한 변화. 이게 뭐를? 이게 생물계의 큰 변화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생물계의 큰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부정합. 이 부정합이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 그지? 이게 대규모의 지각 변동. 그지?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다.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질 시대를 길이에 따라서 나누면 뭐 여기 성캄브리아 때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여기 보라색 신생대 요렇게 나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이제 좀 많이 요하는 곳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뭘 정리해 볼 거냐면, 자, 여기에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성캄브리아 때 고생대 블라블라 해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각각의 시대의 특징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여기서 일단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간단히 같이 한번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성캄브리아 때는 이제 비교적 온난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 차례 뭐 빙하가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이씨 안 나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석이나 뭐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화석이 매우 적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온난했을 거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물, 그 당시 어떤 생물이 살았을까?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드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캄브리아 때는 개체수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뼈나 껍질이 없었고, 그지?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그지? 지각 변동하고 풍화작용을 좀 많이 받아서 남아있기 좀 어려워요. 여하튼 간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을 거고 그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에서? 당연히 바닷속에서 나타났겠죠. 이때는. 그때 나타난 생명체 중에 대표적인 게 남세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세균의 특징은 뭐냐? 남세균의 특징은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라는 거예요. 얘가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를 가지고 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든지 에디아카르 동물군 화석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요 같이 알아주면 되고 중요하게는 남세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이때 나타났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육지 당연히 생물이 없었을 거고. 자, 그다음에 고생대. 자, 고생대는 뭐 온난했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고, 그치? 자, 뭐 수륙분포. 자, 특히 이 고생대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 언제? 고생대 말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지도 같이 잘 봐줘야 돼요. 왜? 이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이 말기에 초대륙이라고 하는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생물 종과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해요. 이게 이제 요 뒤에서 배울 대멸종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초기에 이제, 해양 생물의 종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특히 이제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육상 생물이 출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언제? 고생대 때 육상 생물이 나타났다는 거. 당연히 이제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말기에 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뭐가 대멸종이 있었다. 요 세 가지 좀 잘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때 있었던 이제 대표적인 동물들이 이제 양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양치식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때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문제는 뭐 대형 잠자리 여기 그림에도 대형 잠자리 그림이 있는데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애들 이제 중생대로 가면, 자, 중생대에서는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기후가 이제 전반적으로 온난했을 거라는 겁니다. 온난했다는 거예요. 빙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때 뭐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판기화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이 됐고, 뭐 인도가 분리돼서 북상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때 새로운 생물 종들이 출현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말기에는 이런 이제 공룡이나 암모나이트들이 없어진 대멸종이 나타나겠죠. 이때 뭐가 가장 대표적인 동물로 공룡과 같은 파충류들, 그리고 거시식물, 이런 것들이 이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최초의 조류들이 나타났다. 이런 거. 이걸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아까 우리 여기서 여기도 거시식물이 나타났고 있고, 얘기가 여기도 거시식물이 있는데, 그지? 조심할 게, 여기서는 거시식물이 나타난 거고, 그 거시식물이 번성을 한 거는 여기 중생대예요. 보통은 이런 시기를 물어볼 때는 그 번성했던 시기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식물 하면 중생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참고로 또 이때 대서양이나 인도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가면, 신생대는 초기에는 온난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빙기라는 거는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를 얘기합니다. 빙하기 됐다가 아니었다가, 빙하기였다가 아니었다가, 이런 관계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와 유사한 수륙분포, 현재하고 좀 비슷하고요. 이때 이제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 뭐 많이 들어봤죠? 이런 애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대서양도 아까 요 위에서 중생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제 갈수록 여기서 계속 더 그 간격이 넓어지겠죠. 현재와 같아지겠지.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뭐 현재와 또 유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지? 대표적으로 이제 포유류들이 번성했을 거고, 또 속시식물이 이때 번성했을 겁니다. 속시식물은 이때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에 인류의 조상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여기 이제 요럴 때 이제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 여기는 빙하기 아닙니다. 중생대 때는 빙하기 없었어요. 요것도 조심하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대멸종이 있었다. 자, 대멸종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 얘기도 한번 같이 볼까? 요 옆에 얘기도 같이 한번 정리를 일단 먼저 한번 해봅시다. 생물의 진화 과정 보면, 어류가 처음에, 그지? 바닷속에서. 근데 걔네들이 이제 오존층 생기면서 양서류가 뭐야? 양쪽에 육지와 바다에 다 서식하는 거. 그 다음 이제 파충류. 여러분들 뭐, 아까 봤던 이제 공룡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조류와 포유류. 이런 애들이 이제 번성했던 겁니다, 번성. 그지? 뭐, 간단히 여기 선캄브리아 때, 여기 고생대, 여기 파충류, 공룡, 중생대, 여기 신생대,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속시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자, 양치식물, 그치? 양치식물 고생대 때, 거시식물 중생대, 그 다음에 속시식물 신생대, 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예, 과정들을 좀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멸종이라는 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 환경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면서, 예? 자, 뭐가 자, 생물의 종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생물 종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몇 번이지? 5번 있었습니다. 5번. 여러분 아마 이런 그래프 이제 앞으로 많이 볼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요 3번. 왜? 여기가 대멸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그치? 고생대 말기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대멸종이라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겠지만 특히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치? 요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치? 여기 5번. 이때 뭐가, 여러분들 그러니 공룡 멸종한 거 많이 들어봤죠, 그지? 그게 여기 5번에서요. 그때가 뭐, 요 소행성 충돌하는 거. 보통 이제 하나 쓰라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쓰라 그러면 화산 폭발. 요런 것들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가서, 자, 판게아라고 하는 게 대멸종의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자, 대륙이 합쳐질 때는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죠. 그지? 그러면, 자, 여기 요렇게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있던 대륙이 요렇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가 요렇게, 여기가 이제 바닷가였는데, 이제 바닷가가 요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죠? 바닷가가 줄어들죠. 그런 얕은 바다가, 얕은 바다, 여기 이 얕은 바다, 갯벌 같은 데지, 갯벌이 원래,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예? 그러면서 이 갯벌이 줄어드니까 서식처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생물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치? 대륙이 분리가 되면 반대로, 그죠? 자,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하면서 해양 생물처의 생물들의 서식처가 증가하게 되고요. 기후대가 복잡해지면서 생물의 수가 증가합니다. 기후대가 복잡해진다는 건 뭐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뭐 적도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도 요 기후에만 열대 지방에만 살던 애들이 얘가 흩어 뜯어져 가지고 분리가 됐어. 여기가 적도인데, 그지? 뭐 얘는 조금 더 내려갔다고 할까? 저기 남극인 데까지. 그럼 온난한 기후에 사는 애, 저 추운 데 사는 애들, 그죠? 환경이 다양한 환경이 되니까 그 환경에 맞는 또 생물의 수들도 이제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판기아가 형성이 되는 게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거고. 당연히 소행성 충돌하는 거. 충돌하면서 이제 뭐 충돌하면서 죽은 애들도 있겠지만 이때 뭐 먼지 구름 같은 게 생겨가지고 햇빛을 차단하고 기온 하강이 일어나고 햇빛을 차단하니까 광합성을 못하게 될 거고 이런 거.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도 화산 햇빛을 차단하고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뭐 이게 화산가스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뭐 어떤 하나로만 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대멸종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대멸종에서 생물들이 많이 줄어들면 그럼 생물들은 다 없어졌어야 되냐?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서 결과적으로 뭐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 생물 성칸브리아 때는 지각 변동 많이 받았고 추정되고, 최초의 광합성 생물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남세균이라고 했지? 뭐 이게 계속 시리가 켜지네. 남세균이 나타났을 거고, 그치? 그 남세균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질이 엉겨서 만들어진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화석이에요. 이게 뭐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름 봤을 때 이게 성칸브리아 때의 화석이구나 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대는 초대륙인 뭐가 만들어져? 그지? 판게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 무슨 식물? 양치식물.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죠. 중생대는 자,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뭐 한다 그랬어? 그지? 온난한 기후를 가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 빙하기가 없었겠지. 그 다음에 생물은 뭐 공룡이나 그지? 파충류 뭐 있지? 대표적인 화석 중에 암모나이트 거기에 빠져있대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죠? 신생대는 뭐가? 빙하기하고 간빙기. 빙하기가 여러 번 왔다 그랬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멸종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대멸종의 결과 뭐가? 종이 다양해졌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 기후와 환경에 대해 지질시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언제? 중생대죠. 자, 성칸브리 시대는 빙의가 존재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랬을 거라고.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나타났다. 맞아요. 판게아가 형성된 거는 고생대예요. 중생대에서는 그 판게아가 분리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다. 최초의 생명체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다? 이건 아니지.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예요, 다세포. 그 전에 뭐가 단세포 생물들이 있었겠지 뭐. 고생대 육지에는 속시식물 이 번성한 건 아니죠. 뭐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지? 고생대에는 뭐가 그죠? 양치식물이지, 양치식물. 중생대에는 거대한 파충류, 공룡이겠지. 신생대의 화폐석.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 수륙 분포이다. 어느 시대냐? 그치? 지금 여기가 나중에 이제 갈라지면 여기가 대서양 되는 거고 여기가 인도양 되는 거예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언제라고? 중생대.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양생물의 과해수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가장 많은 생물들이 가장 대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난 거는 언제? 요 C 고생대 말기죠. 암모나이트가 언제야? 이게 중생대 거잖아, 중생대. 중생대의 대멸종은 언제? 요 2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밑에 보면 요런 이제 내용들이 요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들 우리가 이쪽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선캄브리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개념 보고 문제 풀었던 거 기반으로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얼마나 오래됐니? 기간으로 한번 보면 성캄브리아 때는 최초의 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그치? 자, 아까 선생님 그 몇 개 외우라 그랬잖아 숫자들을 그지? 뭐 외우라 그랬지? 뭐 외우라 그랬니? 그죠? 6.5 아니, 5.5, 2.5, 0.5 5.5억 년 고생대 고르기부터 약 2.5억 년 신생대는 그때 중생대는 그때부터 해서 0.5억 년 해서 언제까지 현재까지 해서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자 기후는 어땠을까요? 기후는 자 성캄브리아 때는 대체적으로 뭐 했다? 온난했다. 고생대는 빙하기 있었다. 성캄브리아 때도 빙하기는 있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중생대 온난했다. 신생대 빙하기와 간빙기. 이런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고. 중생대에서 온난했던 거는 또 특히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커서 온실효과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 그 다음에 자 지각 변동은 어떻게 됐을까? 대륙은 성캄브리아 때는 됐고 고생대에서 중생대에 넘어갈 때 이 고생대 말기에 뭐가 만들어져? 판게아가 형성됐다. 그지? 그리고 중생대에서 이 판게아가 분리됐다. 그 다음에 자 신생대는 현재와 비슷.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이때 중생대 때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뭐가 이제 대서양이나 인도양이 이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고 이제 신생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생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그지? 뭐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성캄브리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나타났겠니? 그치? 자, 이때는 뭐 사실 뭐 동물 식물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때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나타났다. 그게 뭐다? 남색윤이다. 그리고 얘는 어디 바다에서만 그치? 아직 육지를 나올 수는 없었을 거고 그치?
해서 이런 애들이 이제 나타났을 거다. 그 다음에 자 고생대는 이제 최초의 육상 생물이 여기서 나타났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양서류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물은 이때 양치 식물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여기서 이제 번성했겠죠. 그 다음에 중생대에 가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파충류 대표적으로 공룡 같은 것들이 번성했을 거고 식물은 거시식물이 번성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신생대에 가서는 신생대는 포유류가 번성했을 거고 식물은 속시식물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요. 그지? 그래서 요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아까 봤던 남세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레이트 화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기에 있을 거고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 기타 등등등 중생대에 가서는 뭐가 있다 했어?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화석이 될 거고 신생대에 가서는 매머드 화폐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몇 번에 이제 그 대멸종이 있다고 했는데 그지? 특히 가장 대규모의 대멸종이 어디? 여기서 고생대 중생대 그지? 가장 큰 대멸종이 여기서 나타났다. 고생대에서 중생으로 넘어갈 때. 이때 대멸종이 일어났던 거는 뭐야? 판게아가 형성이 되고 조심해. 판게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었을 거고 또 여기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 이때도 대멸종이 있었어요. 공룡이 멸종하는 이때는 뭐가 되겠어? 그지? 소행성이 충돌하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있고 이러면서 이때 대멸종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정리할까? 이런 이제 대멸종들을 통해서 그지?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요 내용들만 외우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